자, 다음은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테마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전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보다 전혀 다른 영화예요. 근데 게임인데, 시대는 빅토리아 시대예요. 아까 말한 서구의 그 산업혁명이 있기까지 그 근간이 됐던 가장 황금기를 나타낸 빅토리아 시대인데, 이 게임은 굉장히 어둡고요. 그 시대 때 의상과 복식과 여러 가지 계급적 설정만 나와 있을 뿐이지, 여기서 나는 앨리스는 말 그대로 굉장히 기교하고 기묘하고 징벌적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게 잘못하면 막 바로바로 손을 자르고 목 자르고 잘라진 사지를 막 붙여야 되는 그 퀘스트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5개의 레벨이 있고 거기서 이제 전투를 계속하는, 이 안에 공간은 원더랜드입니다. 앨리스의 원더랜드 안에서만 게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마다 뭐 레벨마다 지옥같이 막 굉장한 그 잔혹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암이 막 가득 찬 공간도 나오고, 곤충다리가 달린 주전자가 나와서 되게 괴상한, 언캐니한 게 많죠. 엉뚱한 무기 설정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목 자르고 팔 자르는 건 다반사고, 그걸 또 재조립하는 막 그런 퀘스트도 있고, 우리가 보면 하드코어식 표현이니까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식의 좀 고딩 양식이지만 스팀펑크 시기의 표현도 가능하다. 이것도 트레일러 보겠습니다. Rated M for mature. I'm trapped. I know what's real. Go to Wonderland. It's only a dream. I'll set you free, Alice. Is it mad to pray for better hallucinations? I've not come back here looking for a fight. That's a pity. One's certainly looking for you. The destruction of Wonderland is the destruction of me. Now a new evil reigns. Help me, Alice. We need your help! What's happening? I'm in hell. There is no method in this madness. The face of evil in the heart of darkness. Perfect. Let the madness begin! 예, 뭐 스팀펑크적인 요소는 그렇게 많지 없고, 다 앨리스의 어떤 동화적인 거를 잔혹동화식으로 좀 표현한 것 같은데 굉장히 거칠죠. 예. 자, 다음 거는 게임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되게 독특한 세계관이에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도 그냥 스팀펑크적인 그림이 나왔고, 3D가 아니라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2D로 그려서 손으로 그려서 얘를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로봇 조세프가 나오고 여자친구 베레타를 구하고 세계 로봇 깡패들을 이제 무찌르는 내용인데, 좀 아름다운 배경 손으로 그려서 좀 이쁘고 서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 보면 레트로 퓨처 스팀펑크 시티라고 그러는데, 스팀펑크를 가장 또 동화적으로 잘 이쁘게 그려온 게임입니다. 이를 보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죠. 전 개인적으로 이런 게임 스타일 좋아하는데 되게 많은 자료를 연구해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스팀펑크라고 하면 그냥 어떤 도시가 있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적으로 가미하는데 이건 100% 스팀펑크식 도시를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운드도 약간 깡통 소리 나는 것도 그렇고,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게 잘 적용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은 아까처럼 막 액티브하게 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머리를 써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하는 게임 형태입니다. 다음 파이널 판타지인데 이 시리즈가 있죠. 이 시리즈 중에 가장 사운드과 스토리텔링이 좋다고 하는 버전입니다. 6버전이죠. 판타지랑 공상과학 요소. 그러니까 과학은 이성적이어야 되지만 아주 공상과학이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막 질리는 거죠. 아무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미래한 어두운 산업세계 미래를 꿈꾸고 여기 보시는 이제 비행선 보이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되게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학적이지 않은 판타지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세가 더 다시 나오고 여기에 이제 펑크적인 거는 사이파이 문화가 들어가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이질적이면서 잘 섞이는 그 펑크식의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얘도 영상을 볼 텐데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작게 해놨거든요. 요걸 볼게요. 화면이 작으니까 키워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팀펑크식의 묘사에 가장 많이 가는 게 너트하고 볼트예요. 이 당시에 쇠를 받고 어떤 경첩을 내는 거 과정이 산업식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아날로그적인 망치와 못을 가지고 박았죠. 그래서 문 같은 것도 보면 이런 막 쇠 바클이 막 박혀 있는 거는 다 너트볼트식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국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계들은. 되게 동양적인 어떤 느낌이 되게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케니움 같은 건데 여기 보면 매직 옵스큐라라고 되어 있는 게, 옵스큐라는 사실은 좀 중요한 단어라서 말씀드리면은 그 서구에서 보통 보면 이제 어두운 방이라는 뜻이거든요. 옵스큐라는. 그래서 이게 카메라의 첫 카메라 나왔을 때 나왔던 단어인데, 카메라 전에 사람들이 한 17세기, 18세기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그럴 때 사물을 묘사할 때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그대로 묘사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구멍 하나 뚫어서 상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그리는 걸 말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옵스큐라는 실제로 그런 방이 아니라 이 게임 전체의 공간을 싸고 있는 아주 요술 같은 옵스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방. 그래서 여기 마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다크 매직이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성과 비이성이 만나서 계속 관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재밌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 쓰이는 하나의 고전적인 병치 기법이에요. 기술과 마법을 섞는 거. 역시나 이거 아이소메트릭 RPG 게임입니다. 고전적인.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기 전에 여기 나오는 그 종족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중세 때도 이런 게 나왔었죠. 세계관에. 엘프, 드워드, 하프링, 하프 오크 등 종족들이 이제 팀을 같이 이뤄서
게임 유저가 같이 연합해서 이제 무찌르는 방식이에요. 예, 잘 봤죠? 바이오쇼크 이건 이제 약간 아까 서부 개척 시대에서 좀 더 나간 그 시대이긴 합니다만 콜롬비아를 무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콜롬비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떠 있는 도시로 설정이 돼 있어요. 떠 있다는 것은 이제 도시가 사실은 이때부터 사이버펑크 느낌이 확 나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총도 사실은 이게 서부의 그 무법자가 갖고 있는 총과 비슷하죠. 도박에서 빚을 져가지고 도망치는 엘리자베스를 찾는 형사 역할로 이제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재밌는 건 이제 이 당시에 그 미국 사회 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원주민 귀족, 그러니까 개척 시대니까 귀족과 하층 계급 사이에 어떤 갈등 관계가 있는 거죠. 긴장 관계가 있고 범죄가 끊이지 않는 콜롬비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당시에 인종차별이라든지 노예제도, 엘리트주의, 신권주의 이런 이제 미국의 문제들을 게임에 녹여 넣었어요. 그래서 게이머가 그냥 단순하게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형사가 역할을 하려면 사람을 잡고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 사회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정보를 같이 넣어서 만드는 게임입니다. 스팀펑크가 사실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하고 잘 맞죠. 그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보면 좋고, 아까 파이널 판타지 나왔던 그런 비행선과 비슷하죠. 전혀 이렇게 만들어서 날아갈 것 같지 않은데 다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이 없네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엔 티프 시리즈인데 도둑 시리즈죠. 이건 1998년에 시작된 비디오 게임 시리즈를 만든 게임, 계속 이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세를 다 섞었어. 그 다음에 빅토리아 시대를 혼합시켜서 좀 아까처럼 그 디스토피아적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새로운 기술과 전혀 그 기술이 먹히지 않은 초자연적 괴물, 어떻게 죽일지 될지 모르는 괴물들이 등장을 해서 뭐 도둑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의로운 도둑처럼 어떤 퀘스트를 수행하는데, 그 어쨌든 금속 시대를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여기서 쓰네요. 저는 이 게임 안 해봤지만 여기서 이게 금속의 중요성을 다루는 걸 봐서는 스팀펑크적인 확실히 그 컨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의 힘이 실제 힘보다는 더 플러스 시켰어요. 여기서는 절대적인 힘으로 그려져 있고요. 초기 산업사회의 세계를 잘 보여준 스팀펑크 계열의 이제 게임인데, 여기 이제 마법이 더 더해진 거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마스크가 의상, 굉장히 소품들도 다양하니까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그 트레일러나 뭐 게임 영상들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컨셉 드로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계관들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은 좀 잘 알아본 것 같아요. 중세와 스팀펑크. 그래서 스팀펑크 근대 세계관을 살살 이제 정리해 보면, 일단 서구가 지금의 서구를 만들어낸 산업혁명의 역사적 기반을 하고 있다. 이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이고, 지금까지도 사실 산업혁명의 힘으로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문화 콘텐츠로 사실은 과신을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자, 거기에는 이제 스팀이라고 하는 증기의 힘이 있었고, 그 힘이 단순하게 기술을 움직이는,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문명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과 발명품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여기에 중세의 것,
혹은 미래의 그 어떤 것, 아까 말한 마의 문명까지도 첨가를 시켜서 단순하게 서구가 아니라 뭐 어떻게 판타지를 다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세계관의 힘이죠. 단순하게 영국의 산업혁명을 테마로 한 게임이 아니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것 같아요.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의 게임에 쓰이는 스팀펑크는 전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픽카드의 힘으로 만들어진 가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증기로 대변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과학기술 너머의 어떤 초자연적 힘들을 판타지에 의존하고 있다. 이 요소가 게임에 이것 때문에 게임에 자주 쓰이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중세시대에 감춰진 영역들, 그런 것들을 판타지로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중세의 세계관이 갖고 있는 판타지적 요소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판타지는 과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성 기반의 과학과 대립이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중세는 어쨌든 신의 영역이었고, 그런 과학기술이 없는데 다 마법으로 됐지만, 지금은 스팀펑크는 과학기술이 첨가가 되고, 그게 오히려 지금의 과학기술보다 더 앞선 기술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성적인 것과 아주 초자연적 마법 같은 비이성적인 것이 대립이 되면서 역시 우리에게 판타지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참여자는 이 판타지를 통해서 자기의 퀘스트를 매력적으로 발산을 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의 중세와 근대는 지금의 현대의 소재보다는 더 판타지가 많다. 게임적 요소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쓰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중세와 근대는 계속 섞이거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리면서 계속 그 테마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대면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그런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이번 학기는 실기를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최대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실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만나서 좀 컨셉 드로잉을 좀 계획을 세워서 실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일단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 거를 미리 예고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중세와 근대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세와 근대 게임의 그런 세계관을 봤으니까 거기에 맞는 컨셉 드로잉을 좀 할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세를 해보겠습니다. 중세를 할 텐데 뭐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따라 해서 해오면 되겠어요. 다음 주에는 그냥 오시면 되고요. 준비할 것은 이제 중세 시대 때 레퍼런스들을 좀 찾아보고 수업 시간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려 오거나 그러는 건 아니니까. 다음 시간 제가 어떻게 구도를 잡고 어떤 컨셉을 이렇게 그리다고 하는 걸 알려드리면, 컨셉은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몇 개 가이드만 제가 잡아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실기하는 수업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실기를 하든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 실기를 해오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어쨌든 중세 자료 다시 한번 보시고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인터넷에서 좀 리서치를 해오시면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세 때 언급했던 게임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게임들을 테마로 해서 보시면 되고, 본인이 좋아하는 중세 컨셉이 있으면 갖고 오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컨셉 드로잉을 하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중세에 대한 컨셉 드로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